네, 자동차주 현대차와 기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또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인데 본질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자동차주를 관심 있게 안 보실 거잖아요. 근데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또 매력적인 가격이 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가 흔들렸던 이유가 그 트럼프 상호관세 일시적 유지 관련된 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되려고 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부각되면서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차피 이게 그 관세 리스크가 너무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동안 자동차주에. 그래서 그동안 불확실성이 이 주가에도 충분히 반영이 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가 새롭게 자동차주를 더 급락시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좀 제한적이에요. 네, 그런 만큼 이번 기회를 오히려 좀 냉정하게 주가를 또 바라보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요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가장 유력한 대선 그 주자인데 코스피 5천을 공약했어요. 물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시장 부양 정책을 얘기하긴 했는데 코스피 5천이라는 수치를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부양 정책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부양을 시키겠다라는 방안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저평가 종목의 저평가 해소예요. 실제로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코스피가 5천까지 갈 가능성은 적겠지만 그래도 이제 3천이라든지 4천까지 바라볼 가능성이 있는 건 저평가주를 이제 다 그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갔던 종목을 더 끌어올려서 지수를 올리긴 힘듭니다. 예를 들면 조선주, 방산주 뭐 이런 종목군들을 끌어올려서 더 끌어올려서 주가 지수를 보낸다. 이건 안 돼요. 대형주 중에서 지금 PBR 낮은 종목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의 주가를 끌어올려야 지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로 PBR이 뭐 0.2나 이렇게 청산가치 못 미치는 기업들은 적대적 M&A를 해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언급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저 PER이라든지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 압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자동차주는 대표적인 저평가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는 언제든지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밸류를 보면 현대차 기준으로 밸류가 올해 EPS 예상 44,000원이잖아요. BPS는 44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PER이 한 4.5배 이하고요. PBR이 0.4배 정도니까 진짜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현대차가 실적이 성장을 안 하냐? 아니죠. 매출 보시면 계속 성장합니다. 그죠? 영업이익이 24년 성장이다 25년 약간 주춤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살짝 약화가 되고 있긴 하더라도 현재 저평가는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로봇 가치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이슈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가 9만 원이 좀 안 되는데 EPS가 23,000원, BPS가 16만 원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PER이 더 낮아요. 4배 정도. PBR은 한 0.6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는 그 최소 배당을 10,000원 정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현재 주가 기준에서 18만 5천원 기준에서 10,000원 배당이면 시가 배당률이 5%가 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연말까지 더 내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금 금리가 2% 이하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예금 금리의 거의 2배 정도를 현대차가 배당을 줍니다. 기아도 비슷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를 비롯한 자동차주가 흔들렸던 이슈 중에 하나가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가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전체 수출 중에 미국 수출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당연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환율이 높은 게 좋겠죠. 그래야 환산 이익이 클 거니까. 그죠? 그래서 환율이 높은 게 좋은데 원달러 환율이 높은 위치에서 꺾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요런 우려감이 부각됐다라는 겁니다. 환율을 보시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던 환율이 여기서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400원 후반대 환율이 1,300원 후반까지 왔습니다. 100원 정도가 떨어진 거니까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의 수익성이 악화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견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져서 그런 거지, 길게 보면 3년 기준으로만 봐도 지금 원달러 환율 1,300원 후반대라는 게 평균적으로 낮은 환율은 아니에요. 10년으로 보면 더더욱 높은 환율이고 3년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 수출으로 수익성을 낼 수가 없을 정도의 그 낮은 환율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300원 후반대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가 있을 정도의 환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의 환율을 달러 강세가 좀 끝나고 있다고 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과도한 우려다. 수익을 내기에 충분한 환율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대차, 기아도 그 관세 리스크 때문에 수출 지역을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흥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지역으로 수출 지역이 계속해서 다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를 이전보다는 조금 덜 받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데, 이게 지금 그 지난달 초에 나온 기준으로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메타플랜드 투입, 차 조립의 40%의 자동화를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이게 이제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항상 대비가 되는데,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좀 가성비를 추구하는 로봇이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성능을 좀 추구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이제 아틀라스가 더 비싼데 그만큼 고급화된 성능을 추구하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틀라스와 옵티머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정면 대결을 하긴 할 거예요. 거기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인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도 상당한 성능을 자랑하고 좋은 로봇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휴머노이드 전쟁이 본격화가 되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공장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항상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인건비입니다. 그죠? 인건비 혹은 노조 파업, 이런 부분. 장기적으로는 로봇이 이런 부분들을 좀 대체하거나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인건비라든지 노조 관련된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긴 해요.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 투입으로 최종 차 조립단의 40% 이상 로봇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죠? 한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최근 몇 년 내 휴머노이드 로봇 수만 대를 현대차 그룹에 공급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미국 내 활발한 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양사 간의 대규모 파트너십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 공장에 투입되는 데 따른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 효율성 향상, 생산 효율성 향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로봇은 뭐 20시간 24시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일할 수는 없고, 그죠? 그리고 뭐 다른 변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제 행하는 거고, 그죠? 인건비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생산비 절감은 수익성 개선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요즘에 그 전기차가 캐즘에 들어가면서 그 전기차 판매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어떤 식으로 탈출구를 찾냐, 그러니까 저가 전기차 판매를 늘립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캐스퍼 일렉트릭 저가 전기차죠, 판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도 LFP 배터리 이후에 그 가성비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배터리가 나오듯이 전기차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가성비를 높인 전기차가 꾸준하게 생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대차도 저가 전기차 라인업을 꾸준히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의 외형 성장 기대감으로, 그리고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가가 많이 내려가다 이제 중간분기 배당, 그리고 이후에 트럼프 관련된 관세 불확실성인데, 현재 주가 수준이 여기에요. 레벨이 여기인데, 지금 이 레벨을 보시면 이게 2023년 저가 주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4월달에 있었던 저가, 5월달에 있었던 저가 구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 전망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2분기에도 생각보다는 견고한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다가올 때 저가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저 PER, 저 PBR 주들이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든지 간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20만 원 이하 구간은 상당한 저평가 위치다. 신규적인 진입 가능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보유하시는 관점을 반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